월 1,0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건 되게 위험한 구간이에요. 너무 애석하지만 이게 조금 너무 직설적일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요. 10년 전에도요, 월 1,000만 원 하면 정말 많이 번다라고 얘기하는 액수가 됐는데요. 지금 10년 동안 물가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변했음에도 지금도 월 1,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는 그거를 워너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애석하지만 이게 조금 너무 직설적일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요. 월 1,000만 원 벌어서는 인생이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물론 결혼도 안 하고 내가 현재 자녀도 와이프도 부모님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냥 즐기는 싱글 라이프다. 또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자산 증식이나 그런 계획이 없이 현재를 그냥 즐기기에는 월 1,00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죠. 괜찮은 금액이죠. 하지만 인생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계신 분들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월 1,0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건 되게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을 버는 건 인생이 바뀌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300만 원, 400만 원 벌면서 악착같이 아껴 쓰고 저축하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보상 심리고요. 두 번째는 소비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세금이고요. 네 번째는 어깨뽕. 이거 4가지입니다. 4가지. 여기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300을 벌면 300에 맞게끔 쓰게 되고 200을 벌면 200에 맞게끔 쓰게 되고 반대로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에 맞게끔 안 쓰게 될까요?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에 맞게끔 소비하려는 그런 보상 심리가 발생합니다. 나는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 돼요. 월 1,000만 원 벌면요. 무조건 그거에 맞게끔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은행에 1년짜리 적금으로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그 의지력의 차이고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참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조금 참고 사고 싶은 거 조금 참고 1년 정도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만기가 돼서 이렇게 이자랑 해서 한 번에 받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1년 동안 참아왔던 그런 욕구들 그거를 해소하는데 무조건 안 써도 될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월 200~300을 벌 때는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욕구들 월 1,000만 원 벌면 그 욕구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매달 드리고 싶어도 사실 200~300 정도를 번다면 매달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생신 때나 또는 어버이날 때나 그런 특별한 날에만 드리고 싶지만 내가 만약에 월 1,000만 원씩을 번다. 그러면 부모님 용돈 매달 20만 원, 50만 원 못 드리겠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걸 소비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이건 모순이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내 돈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매달 나가는 돈이니까 지출인 거잖아요. 내가 주기적으로 매달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요. 근데 200~300만 원 정도 벌 때는 매달 피부에 몇십만 원 쓰는 거 돈 아깝고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월 1,000만 원 벌면 어떻게 되냐면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한 30만 원, 50만 원씩 매달 피부 관리에 돈을 쓴다. 내가 200 버는 사람보다 5배는 더 버는데 그들보다 5배 소비는 하지 않잖아. 그래도 이 정도 벌면 이 정도는 그래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참아요. 왜? 보상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 달 정도 고생했는데 고생해서 이 돈 벌었는데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쓰는데 나를 위한 투자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을 못 모읍니다. 100만 원짜리 패딩 하나 사는 건요. 내 월급에 1,000만 원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만 원 쓰는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니야? 하고 싶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 욕구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더 하게 되고 밥도 한 번 더 사게 되고 술도 한 번 더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소비는요. 절대 못 줄입니다. 절대 못 줄여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이 없던 사람은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돈 없으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돈 있는 사람이
돈 있었던 사람이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이 있던 사람, 소비 패턴이 늘어난 사람은 이 돈 안 쓰고 못 버틴다니까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되겠죠. 남자들 보세요. 뭐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경차 타다가 소나타 탈 수 있거든요. 근데 포르쉐 타다가 소나타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인생은요, 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다운그레이드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상 심리와 그로 인한 늘어난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세금입니다. 세금. 돈을 많이 벌수록 그 종소세율 표를 보시면 당연히 많이 벌수록 그 세율 구간이 높아지죠. 한 달에 월 1,000만 원씩을 벌면 1년에 1억 2천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세율 표를 보시면 35% 구간이에요. 여기서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1억 2천에 35% 세율 곱해본 다음에 그 누진공제 빼면요 1년에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뭐 절감할 수 있지만 뭐 그런 뭐 기술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형태로만 봤을 땐 뭐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뭐 한 5,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거를 나누기 12개월 해보면 한 달에 내가 한 30만 원씩은 따로 세금 통장으로 따로 빼놔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이 내가 버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80만 원 버는 거고 왜? 이거는 200만 원 돈은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 세금 내는 거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연예인들도 무슨 세금 안 내면 탈세니 어쩌니 발목 잡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8월 달까지 내야 되잖아요. 돈을. 네. 돈을 내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세금으로 인해서 내버리고 나면 결국에 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합리화를 합니다. 제가 인생이 안 바뀌는 그 이유 중에 네 번째 뭐라 했죠? 네, 어깨 뽕. 나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봤으니까 또 벌면 되지 뭐 20대 또는 뭐 30대 젊음은 한 번뿐이고 다시 오지 않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네, 맞는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이 먹어서 고생하겠죠. 그 기간 동안 악착같이 몸값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시드머니를 모으느라 좀 더 참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즐길 텐데 이 젊음은 돌아오지 않아.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때 가서 고생하겠죠. 언제까지? 쭉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오겠죠. 아, 그때 조금 절약할 걸. 그때 조금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그냥 그 외제차 사지 말 걸. 그런 후회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 알리바바 창업자인 그 마인 회장의 명언이 있잖아요. 35살까지 가난하다면 그거는 너 책임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대, 30대 성장하고 내가 실력을 키우는 기간이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35살까지도 내가 가난하다면 그거는 온전히 너 책임이다. 이 명언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35, 40을 바라보고 있고 또는 40이 넘게 되면 그때는요 너무 애석하지만 젊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그 기회비용을 쏟아도요 그만한 결과가 안 나요. 왜냐하면 뭐 건강 문제나 체력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고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성장하는 데만 포커스를 잡고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주변도 챙기고 주변을 살피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와이프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부모님 은퇴 시기도 겹칠 거고 양가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의 와이프 생활비 뭐 자녀들 사교육비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핸드폰비나 보험료 뭐 그런 기본적인 지출들 당장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기회가 왔어도 그거를 흔쾌히 그렇게 이직을 한다거나 도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고생해야 되고 특히 결혼하기 전이라면 더욱 집중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재테크는요. 뭐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재테크는 뭐냐면 일단 내 몸값과 실력을 키우는 게 그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일단은 최고의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요. 사람마다 뭐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뭐 2천에서 3천 정도까지는요. 재테크로 버는 돈보다
내 실력이나 몸값을 키워서 버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로 할 수 있지만 시드머니 자체가 작잖아요. 월 3천만 원을요, 월세 수익으로 받으려면요, 한 5% 기준으로 수익률을 잡았을 때 한 70억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여기서 한 달에 월세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월 1,000만 원으로는 절대 인생이 안 바뀐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현재 벌고 계신 분들이면 분명히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반대로 찔리는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월 1,000만 원 소득보다 한참 안 된다. 아직 월 1,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조금 약간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성장을 해서 연봉이 오르더라도 절대 안주하거나 자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돈이 전부야, 뭐 돈돈거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의 취지와는 맞지가 않죠. 뭐 제가 가치관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성장하는 게 포커스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받아들이실 분들은 뭐 받아들이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 자유와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잘 될 때까지.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 오늘은 월 1,000만 원을 벌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현실적이다 못해 적나라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걸 부정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워서 얻을 거라고는 뭐 없잖아요. 그냥 합리화, 자기 합리화밖에 없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한 줄기 희망, 그런 그린라이트가 켜졌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